안녕하세요, 빠블로입니다. 오늘은 서코니의 엔럼피 프로라는 러닝화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요. 이 서코니는 미국 러닝 브랜드로서 한국에서는 ABC 마트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날 처음으로 한국에 런칭을 했는데 미국보다 좀 저렴한 가격과 그 다음에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알파플라이라는 모델에 비교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이미 대부분의 사이즈가 품절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인 모델입니다. 오늘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에도 유행이 있듯이 러닝화에도 유행이 계속 바뀌어왔는데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미드솔 안에 카본 플레이트를 넣는 거예요. 플레이트는 어떤 플라스틱이나 이런 소재로 만들어진 판인데 이게 어떤 소재이냐에 따라서 탄성도 다르고 내구성도 다르고 최근에 러닝화에 카본 플레이트 소재를 많이 넣는데 우리가 많이 알듯이 카본은 이제 자전거에도 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용품에도 쓰고 등산 용품에도 쓰고 쓰는 이유가 가볍고 강도도 세고 탄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카본 플레이트를 쓰거든요. 신발 중간에 카본 플레이트를 넣음으로써 무겁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발을 디뎠다가 뗄 때 그 탄성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쉽게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카본 플레이트를 써요. 어떻게 잘해요 또? 지나가다가 나 못 봤어. 불러갖고. 아니, 딱 파이팅 해야 줄 알았지. 빨간색 티 하면 형 저거 있는데 봤는데 신발 깜짝이다. 일단 오르막길 뛰어 올라가면 느끼는 게 오르막길은 아무래도 앞쪽 착지가 되잖아요. 카본 자체가 이 앞쪽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앞발 착지할 때 탄성이 여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내리막길은 어차피 뒤꿈치도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쿠션을 내려오고 근데 그때 킨바라의 단점이 리브에이어서 좀 쿠션이 부족했던 그 느낌을 맞아. 아예 살려서 다시 부활한 느낌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어저께 저한테 얘기하기를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아무래도 스피드랑 탄력 위주로 많이 샀을 때 본 거. 너무 좋아. 아 이거 되게 우리 맞춘 것처럼 마치 맞춘 것처럼. 진짜 진심으로. 이 서코니 엔더필 프로의 특징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먼저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러닝화 크게 다르지 않은 어퍼에 메쉬 소재가 되어 있고 무게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서 한 겹으로 되어 있으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얇은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혀라고도 얘기하고 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텅이 안쪽에 보면은 좌우에 신발 가피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탄성이 있으면서 늘어나긴 하지만 좌우로 많이 돌아가지 않도록 양쪽에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 신발은 레이싱화이기 때문에 달리기 할 때 기록과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게 만들어진 신발인데 이 신발을 신어서 안에 발이 불편하거나 또는 이런 소재가 겹치거나 해서 발이 아플 경우는 기록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만든 디자인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중요시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 신발은 레이싱화이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 부분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 이 힐컵도 없거든요. 신발 어떻게 보면 되게 유연한 신발이고 그래서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빠르게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 착지보다는 아무래도 중간 착지나 앞발 착지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보다는 스피드를 빨리 낼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한 신발인데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이 미드솔 밑부분을 보면 중간에 미드솔 두께가 상당해요. 최근에 러닝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맥시멀리즘인데 쿠션이 최대한 높으면서도 무게를 가볍게 해서 쿠션도 주면서 속도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로 만든 미드솔. 앞부분과 뒷부분의 차이, 힐투토라고 한다든지 오프셋이 또는 드랍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높이 차이가 8mm 정도 나요. 앞부분이 얇고 뒷부분이 높은 게 아니라 앞부분도 높은데 뒷부분은 더 높으면서 8mm 차이가 나는데, 드랍이 뭐 0mm, 4mm, 6mm, 8mm, 10mm까지 나는 신발까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속도를 낼 때에는 발을 뒷부분 착지부터 앞부분 착지까지 발을 구르면서 빠르게 이동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플랫한 신발을 신으면은 이 발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부상이 올 수도 있고 착지할 때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발을 디딜 때 움직이는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게 발을 흐를 수 있게 무게중심이 살짝 실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앞 코 부분이 굉장히 올라가 있죠. 굉장히 각도가 높은데, 또한 평평한 것보다는 발을 굴러서 착지해서 뛸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카본을 들어간 신발이 앞에 부분이 이렇게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다른 브랜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카본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미드솔이 유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연하지 않아서 이게 많이 휘지 않는데, 너무 평평해버리면 휘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주게 되면은 이 아치 부분 부상이 많이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많이 꺾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그 탄력을 이용해서 착지해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웃솔, 신발 바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중간 부분,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미드솔의 모양들이 나타날 정도로 거의 고무, 러버 부분이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 신발 자체는 레이싱화이기 때문에 역시나 앞에 부분에 이 러버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착지할 때 마찰력을 많이 닿는 부분이 앞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스펀지처럼 보이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 신발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디다스의 울트라부스트 폼이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이 미드솔을 만져보면은 탄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울트라부스트는 조금 더 말랑말랑한 소재라고 한다면은 얘는 좀 더 쫄깃쫄깃하고 좀 더 딱딱한 느낌? 또 오히려 뛸 때에는 편안함도 느끼지만은 이 탄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갈 때 기분이 좋게 탄성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러버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잘 닳거나 하지 않는 좋은 러버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이 신발을 신고 한 100km를 넘게 뛰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고무 부분이 그렇게 많이 닳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발의 뭐 수명을 얘기할 때 내구성이나 이런 고무의 어떤 닳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고무 부분만 봤을 때는 400-500km는 거뜬하게 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드솔 같은 경우에도 장거리를 뛰면서 조금 죽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 100km는 처음에 그 느낌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뛰어봐야 되겠지만 얘도 그렇게 쉽게 꺼지는 뭐 폼은 아니다. 그래서 내구성도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서코니는 너무나 기능에 충실한 나머지 디자인 부분들을 놓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지만 가끔씩 이 디자인은 좀 아닌데?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친구가 얘기하기를 서코니는 좀 3색 이하로만 썼으면 좋겠다. 일단 베이스를 완전 화이트로 넣었고, 중간중간에 포인트만 이런 약간 형광색? 보통 뮤턴트 컬러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형광색 느낌을 줘서 레이싱화 느낌을 많이 줬어요. 깔끔하면서도 뭔가 신고 싶고 신으면 빨라질 것 같은 느낌의 색깔들을 많이 넣어서 밝은 컬러를 많이 넣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신발 이쁘다 라는 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일단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카본 플레이트를 넣었을 때 이 신발을 신으면은 빨리 달릴 수 있다는 믿음들을 많이 갖고 있고,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스피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단거리를 뛰었을 때 플랫하고 되게 미니멀리즘화 신발들과 비교해도 사실 크게 기록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우리가 조깅을 할 때 나는 한 5분 페이스로 뛰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4분 40초 정도 나온다. 내가 같은 힘을 주더라도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다 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느낌이 단거리에는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장거리, 그래서 이런 카본 플레이트 들어간 신발들 대부분이 마라톤화인 경우가 많은 게, 마라톤을 뛸 때 가장 페이스가 처지는 구간이 30km에서 40km 구간이거든요.
30km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마라톤 레이스의 기록이 비슷해요. 그런데 결국 후반부에 내가 몸에 지치냐, 어디 쥐가 나느냐 이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초반에 30km 동안 카본 플레이트 도움을 받으면서 좀 힘을 저축하면서 뛰었다가 마지막에 그 저축한 힘을 가지고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게 달리게 하는 게 좀 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레이스도 없고 사실 전속력으로 달리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다음번에는 이 신발을 신고 42km를 한번 뛰어보고 그때의 느낌을 한번 나눠볼게요. 카본 플레이트의 뭐 위치나 두께나 모양 이런 것도 되게 차이가 많은데 그 부분은 다른 신발들을 리뷰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보통 신발들을 얘기할 때 발이 편안해야 좋은 신발이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편안하다라는 의미는 다양한 느낌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발에 물집이 잡힌다, 또는 뭐 아치가 잘 서포트가 된다, 뭐 무릎이나 골반이나 통증이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증상으로 이 신발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지금까지 거의 100켤레도 넘는 신발을 신고 해오면서 지금까지 신었던 신발 중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신발이 이 서컨 엔돌핀 프로고, 시중에서 지금 현재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매장에서 품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1월 달쯤에 다시 입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모델을 다시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엔돌핀 프로도 굉장히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하위 모델인 엔돌핀 스피드 모델이 오히려 해외에선 좀 더 많은 러너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옆에도 엔돌핀 스피드 모델을 제가 구입을 했어요. 최근에 번갈아 하면서 신으면서 신발을 비교해보고 있는데 각각 신발의 특징이나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음 리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거? 다음엔 무슨 신발을 리뷰할까요?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이거. 다음 주에는 아디다스 아디제로 프로 모델에 대해서 리뷰해볼게요. 댓글에서 이 신발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한국에 출시를 해서 구할 수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진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